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7월 25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화요일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개인적으로 바쁜 한 주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 저랑 제 가족이 스페인으로 이제 여름 휴가를 가게 됐거든요. 3년 만에 이제 떠나는 여름 휴가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오미주 방송을 일주일 동안 보내드릴 수 없게 됐습니다. 한 월요일까지 치면 6일 정도 방송을 쉬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때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런칭된 미존 패밀리 커뮤니티 멤버십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매일 한 3시간 정도 할애를 해서 그날 가장 중요한 뉴스를 번역해서 이제 플랫폼에 올려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덧붙여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좀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동안 이제 3년 동안 미주와 함께 했는데 유튜브 채널은 쉬고 유료 채널만 이렇게 컨텐츠를 올리는 게 어디냐, 이런 식으로 좀 기분이 상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일리가 있는 컴플레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오미주를 보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미리 컨텐츠를 만들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열심히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방송, 특집 방송을 준비하고 있고요. 따라서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스페인에 휴가를 간 기간에도 미존 방송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제 오미주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보내드렸던 여러 가지 형식의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컨텐츠를 하나하나 좀 다시 한번 부활시켜서 제가 이제 스페인에 가 있는 동안도 미존 방송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미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누구보다도 바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에 방송을 2개 하는 기분인데요. 자, 그래도 조금 더 힘을 내면 다음 주에 스페인의 바다가 저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7월 25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 시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요, finviz.com에 들어와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유명한 차트죠. 자, 이 차트를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지금 이 네모 안에 여러 가지 종목,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이 모두 다 들어가 있고요. 자, 각 박스의 이제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자, 이렇게 네모난 그 박스의 사이즈가 다른 이유는 뭐냐면 시가총액에 따라서 이 사이즈를 조절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지금 박스가 가장 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두 번째로 커다란 면적을 차지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어제 상황을 보면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는 떨어졌지만 대부분의 메가테크 기업들이 올라간 것을 직접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S&P 500을 전체적으로 봐도 빨간색보다는 녹색이 훨씬 더 많이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마켓 브레스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 얘기는 S&P 500을 이루는 500대 기업들 중에서 주가의 상승을 도모하는 기업들이 떨어진 종목보다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굉장히 건강한 현상이 연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성장주들의 움직임을 좀 보시면요. 니오 같은 경우는 10.87% 올라갔고요. 오픈도어가 플러스 6.42, 루시드가 플러스 4.37, 테슬라 플러스 3.48, 리오토 플러스 3.27, 리비안 플러스 2.14, SMCI,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2.05% 올라갔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전기차 종목들이 힘을 냈다, 테슬라의 힘을 받아서 이제 동반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은 어제 하루 주가의 흐름이 가장 좋지 않았던 성장주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주가의 상승이 도드라졌던 PGY가 많이 빠졌습니다. 파가야 테크놀로지의 주가가 무려 9% 하락을 했고요. 레모네이드가 마이너스 6.38, 리벤트 코퍼레이션 마이너스 5.96, 인바이트 마이너스 5.93, 펠로톤 마이너스 4.61, 추이 마이너스 4.05, ISRG, 인투이티브 서지칼 3.89% 빠졌고요. 퍼시픽 바이오 마이너스 3.66% 기록했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요, 유전자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지는 하루였고, 또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종목이 기술적인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메가테크 기업들의 성적을 살펴볼 텐데요.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테슬라가 3.48% 가장 좋았고요. 구글이 플러스 1.3, 엔비디아 플러스 0.68, 애플 0.42, 마이크로소프트 플러스 0.39, 넷플릭스 0.2% 올라갔습니다.
반면 메타 그리고 아마존만 떨어지면서 조금 외로운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 기사는요, 시장에 대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장 전망은요,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에서 발표를 했고요. 이들의 전망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인 점은요, 이번에 찾아오는 리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얕은 리세션이 될 것이다. 따라서 많은 걱정할 필요 없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죠. 프린시펄 파이낸셜 그룹이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연준에서 인트레스트 레이트,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긴축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자, 이러한 긴축 정책의 정도를 생각해 봤을 때 아무래도 미국 경제가 리세션에 빠져들 확률이 높다라고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체적인 시기는요, 2023년 4분기, 따라서 다가오는 몇 달 안에 미국 경제는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전망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찾아오는 리세션은 굉장히 짧고 얕을 것이다 라는 것이 그들의 예측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린시플 파이낸셜 그룹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리세션, 짧고 그리고 굉장히 얕은 리세션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여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비자들입니다. 우리 같은 소비자들이 많은 저축금액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혜택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얘기는요, 코비드 바이러스가 진행된 2, 3년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돈을 쓸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부에서 막 지원금까지 나눠줬잖아요. 따라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은 저축금액을 가지고 있고 아직까지도 남아 있다는 거죠. 따라서 소비자들의 심리가 아직까지는 건강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는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도 타이트하다. 보통 이제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는 얘기는요, 아직까지도 일자리가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시장이 뜨겁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노동시장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당하고 이런 경제적인 위기가 찾아오기에는 거리가 한참 멀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현재 가계 그리고 비즈니스의 발란시트를 살펴보면요, 굉장히 건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발란시트라는 얘기가 나오면요, 대차대조표라고 해석을 하죠. 대차대조표는요, 자산을 부채랑 자기 자본으로 나눕니다. 자, 그런데 발란시트이 굉장히 건강하다. 이 얘기는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굉장히 적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빌린 돈이 별로 없다는 거죠. 현재 가계도 그렇고 비즈니스도 그렇고 빌린 돈이 별로 없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현재 기준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경제 상황이잖아요. 그 얘기는 이자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가게랑 비즈니스가 빚을 많이 지고 있다면 굉장히 심하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거에 2007년, 2008년 이때 경제 위기가 왔을 때 많은 기업이 도산을 하고 이 가게가 흔들리는 이유가요,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겪을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기준금리가 올라간다고 해도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비즈니스들도 많은 자기 자본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번 리세션은 큰 경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따라서 미국에 발생하는 리세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고 얕을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자, 물론 리세션이 짧고 얕지만 찾아온다면 결국 주시장은 잠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리세션이 짧고 얕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조정 역시도 굉장히 짧고 얕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전망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주식시장이 반등을 할 때 굉장히 빠르게, 스위프트라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간다는 거죠. 따라서 잠시 조정을 받고 바로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빠르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투자 전략을 공유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 드릴 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요, 이렇게 리세션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런 기사를 또 공유해 드리면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식을 다 팔고요, 또 이제 그 리세션이 발생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 다시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는 굉장히 좀 위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100% 다 팔고 100% 한꺼번에 들어가고 이런 일은 발생하기 어렵다, 그렇게 운이 좋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따라서 이렇게 리세션이 찾아올 거다, 불안하다 이렇게 느끼신다면 가지고 계신 주식 중에 한 20% 30%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현금 비중을 좀 늘리신 다음에 나중에 이제 주가가 떨어지면 조금씩 또 추가적으로 매수하시고 이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주식 투자를 즐기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주문량이요, 벌써 190만 건에 이르렀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 사이버 트럭에 대한 주문량이 이제 190만 대를 돌파했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단지 며칠 이후에 CEO인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지금 현재 디맨드가, 수요가 넘쳐난다. 오프 더 훅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지금 훅을 볼 수도 없다. 그 얘기는요, 짐작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자랑을 한 바가 있습니다. 어닝콜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서 지금 190만 대나 주문이 들어왔다는 업데이트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디포짓을 던지고 있다. 자, 주문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100의 디포짓을 이제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디포짓을 낸다 하더라도 최소 4년에서 5년 정도 기다려야 받을 수 있는 게 사이버 트럭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는 거죠. 올 일렉트릭 픽업, 전기로 구동되는 이제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이 디자인이 정말 유니크하다, 특별하잖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특별한 디자인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이 가능하고요. 자, 또 한 가지 나와 있는 건 뭐냐면 지난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주장한 것 때문에 많은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어닝콜에서 테슬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이버 트럭은 첫 번째 트럭이 될 것이다. 자, 어떤 트럭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4도어. 따라서 사이버 트럭은요, 픽업 트럭인데도 불구하고 도어가 4개다. 자, 이 얘기는 픽업 트럭은 보통 이제 도어가 2개인 경우도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앉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을 보시면 도어가 뒤쪽에도 하나 있고 앞쪽에도 있으면서 4개가 지금 달려있죠. 승용차랑 같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내부 모습을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면 앞좌석에 3명, 뒷좌석에 3명이 앉을 수 있어서 전체 6명이 앉을 수 있는 굉장한 공간이 확보가 되어 있는 그런 트럭이다. 따라서 굉장히 실용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단순히 픽업 트럭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패밀리카로도 이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시장을 넓혀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가 또한 얘기하기를 4개의 도어만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6풋 베드가 들어간다. 6풋이라는 것은 이제 센티미터로 바꾸면 182cm 정도가 되거든요. 따라서 뭐 건장한 성인이 잘 수 있는 그런 베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따라서 뒤에 있는 공간도 엄청나게 넓다. 자, 그런데 외형도 굉장히 크긴 합니다. 20풋 가라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차고가 20풋 정도 돼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따라서 밖에 사이즈도 엄청나게 크지만 안에는 더 크다. 따라서 사상 최고의 규모가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자랑을 어떻게 했냐면요, 이 사이버 트럭은 너무나 유니크하다, 특별하다는 거죠. 굉장히 좀 유니크한 존재다. 따라서 사람들이요, 여기에서 떠나지 못할 것이다, 완전히 매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나는 강조하고 싶다. 사이버 트럭은 정말 많은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은 다른 비클하고 다르게 보인다. 그리고 진짜로 정말 다르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는 사이버 트럭은 얼뜻 봐서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정말 굉장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습만 그런 게 아니라 이 테크놀로지도 기존의 트럭과는 완전히 다를 것이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사이버 트럭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 것이다 라고 예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이버 트럭의 주문량이 이제 194만 3,876으로 올라갔는데요. 자, 그 얘기는 디포짓만 지금 194밀리언이다. 자, 왜냐면 예약을 하기 위해서는 디포짓으로 $100를 납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100씩 지금 194만 3천 명이 낸 거기 때문에 결국 이 디포짓에서 발생한 매출만 194밀리언이다. 이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물론 이 금액은요, 환불이 가능합니다. 취소가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요가 몰려오고 있다. 이 점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190만 건의 사이버 트럭 예약건은요, 한 2년 전에 발표된 수치에 비해서 거의 더블이 됐다. 2021년 5년에 발표되기를 드디어 100만 건을 찍었다라고 발표된 적이 있었거든요. 따라서 한 2년 만에 거의 2배 가까이 올라가는 굉장한 예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아직까지 정확한 디테일을 발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아직까지는요, 정확하게 판매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추측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닝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올해 말부터는 드디어 판매가 개시된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대량 생산될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죠. 따라서 이번에 주문량이 거의 이제 200만 건 가까이 된다는 것은요, 다가오는 몇 년 동안 테슬라의 매출이 사이버 트럭으로 인해서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저는 지금 X에 와 있습니다. X는 이제 트위터의 새로운 이름이죠. 어제부터 이제 이름이 X로 전환됐는데요. 자, 어쨌든 이 X상에서 굉장히 테슬라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올리는 유명한 투자자 한 명이 있습니다.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고요. 퓨처 펀드를 운영하는 그런 매니징 다이렉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테슬라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은 트윗을 날립니다.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테슬라가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맞이할 카탈리스트를 정리해 주는데요. 자, 7월 24일 어제 정리된 내용을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0가지의 호재가 남아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EV의 코모디티 가격입니다. 따라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원자재의 가격이요. 3분기부터 이번 분기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3분기부터 계속해서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는 것이 첫 번째 호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모델 3가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하일랜드 프로젝트라고 부르죠. 따라서 3분기에 이 업그레이드 과정이 진행될 것이다. 두 번째 호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사이버 트럭이 나오죠. 4분기부터 드디어 판매가 개시된다. 엄청난 호재고요. 자, 네 번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멈추고 피봇을 할 것이다. 자, 지금 게리 블랙은요. 4분기에 피봇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 인하를 지금 4분기에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자, 다섯 번째는 7,500달러의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이제 테슬라를 구입하게 되면 7,500달러라는 엄청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게 다섯 번째 호재죠. 자, 여섯 번째는 트위터가 아마도 캐시플로우가 흑자로 전환할 것이다. 2024년에 그렇다고 써 있고요. 자, 일곱 번째는 자사주 매입입니다. 2024년 회계연도에 테슬라가 100억 달러 정도의 자사주 매입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 여덟 번째는 FSD죠. Full Self Driving Level 4가 내년에 2024년 회계연도에 가능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요. 자, 아홉 번째는 우리가 많이 기대하고 있는 25,000달러짜리 저가형 자동차를 2025년 회계연도에는 출시할 것이다. 따라서 다가오는 한 2년 내에 저가 자동차가 출시될 거라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게리 블랙이 볼 때는요. 지금 현재 앞으로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테슬라의 주가는 320 정도를 찍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가지의 호재를 쭉 정리해 줬는데요. 제가 앞에서 10가지의 호재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게리 블랙이 한 가지 이야기를 더 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2020년에 모델 Y가 출시됐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데요. 자, 그때 모델 Y라는 새로운 프로덕트가 나오면서 각종 소셜 미디어가 난리가 났었죠. 모델 Y 때문에. 자, 그러면서 많은 잠재적인 전기차 고객들이 테슬라의 웹사이트 그리고 테슬라의 스토어를 방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이 나오게 되면요. 테슬라의 모든 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등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단편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2020년은요. 2019년에 비해서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36% 증가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모델 Y가 출시된 2021년을 보시면요. 테슬라의 판매 대수가 무려 전년 대비 87%나 상승을 했거든요. 따라서 이걸 볼 때 사이버 트럭이 이번에 2024년부터 대량 생산된다면 아무래도 2023년 대비 2024년 엄청난 성장률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월가의 전망치를 보시면요. 2023년 전망치는 전년 대비 40% 정도 판매 대수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보는 것 같고요. 2024년은 27%까지 떨어집니다. 따라서 사이버 트랙이 출시되는 지금 시점에서 27%는 굉장히 보수적이다. 게리 블랙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저 역시도 여기에 지금 100분 공감하는 내용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미 예약건이 190만 개가 넘어갔잖아요. 자, 그리고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이번 어닝 결과를 발표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요.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 연간 50만 대 정도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해마다 50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사이버 트럭은 픽업 트럭이죠.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 픽업 트럭은요. 제가 평균 가격을 살펴보니까 한 대당 거의 6만 달러가 넘어가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이버 트럭은 제가 볼 때 6만 달러가 훨씬 넘어가겠지만 그래도 최소 미니멈으로 잡고 6만 달러 곱하기 이 1년에 50만 대를 판매하게 되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추가적인 사이버 트럭이
트럭에서 들어오는 매출의 규모가 30빌리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작년 2022년에 테슬라가 만들어낸 전체 매출의 규모가 얼마였냐면요, 81빌리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2024년부터 만약에 사이버 트럭에 대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져서 연간 50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판매하게 되면요, 지금 2022년 기준으로 테슬라가 만들어낸 전체 매출의 무려 37%가 사이버 트럭에서 증가된다, 이런 소식을 우리가 접해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점은 여기에 사용된 공식은요, 제가 6만 달러라 그랬죠. 그런데 이 사이버 트럭의 가격은 6만 달러를 훨씬 넘어갈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가 없다. 따라서 게리 빌리가 얘기한 것처럼 2024년 시장의 전망치는 너무나 지금 약소하다, 너무나 보수적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테슬라 관련된 짧은 소식인데요. 테슬라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인도에서 전달돼 왔습니다. 자, 인도에 진출하기 위해서 많은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죠.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중국의 최대 전기차 기업인 BYD가요, 인도 내에 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제조 공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 정부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정부가 이야기하기를 리젝트했다, 거절했다는 거죠. 중국의 전기차 기업 BYD가 이번에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자, 규모가 10억 달러나 되는 제조 공장을 인도에 짓게끔 허락해달라,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이번에 아다만트, 완전히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렸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 기업들이 인도의 메이저 섹터에 들어오는 것을 정부에서 바라지 않는다. 자, 그 예를 들어서 텔레커뮤니케이션, 자동차, 그리고 사이버 쪽은요, 인도 정부에서 중국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엄청난 투자가 지금 인도에 들어오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인도는 지금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시장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인도는요, 변혁을 시작하고 있다. 드디어 이제 에너지 트랜지션, 따라서 기존의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로 옮기기 위해서 노력을 시작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가 이끌고 있는 테슬라 역시도 인도 정부랑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테슬라와 인도 사이에 있었던 협상은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자, 그런데 반면 중국 기업인 BYD의 제안은 굉장히 좀 단호하게 거절됐다.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발표된 그 이코노미 타임즈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요, 인도의 정부 관계자가 얘기하기를 시큐리티 컨선, 따라서 보안 문제 때문에 이번에 거절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굉장히 심사숙고했는데 결국은 이 보안 문제가 가장 걸렸기 때문에 중국 기업이 인도에 들어오는 것이 좌절되었다. 따라서 이건요, 제가 볼 때 일론 머스크 그리고 테슬라의 관계에 대해서는 굉장히 커다란 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경쟁이 약화되면 약화될수록 이 인도 지역에서 커다란 시장 점유율을 향후에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커다란 호재가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애플 관련된 소식을 준비했고요. 아주 오래간만에 애플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들려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읽어볼까 합니다. 애플이 이번에 보도되기를 그들의 서플라이어들한테 얘기했다. 서플라이어들은 이제 공급업체, 협력업체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넥스트 아이폰 15을 얘기하는데, 아이폰 15는 8,500만 대 정도를 생산할 것으로 계획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지금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이폰 14과 아이폰 15의 생산 대수가 같아진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게 왜 호재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가 침체될 것으로 우려되는 그런 걱정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리세션에 빠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니다, 우리 같은 양 판매할 수 있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다는 거죠. 자, 특히 스마트폰 시장은요, 지금 나락으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임의 소비재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잖아요. 자, 그런데 애플이 이렇게 아이폰 14과 아이폰 15의 생산량을 맞춘다는 것은요,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이었고요. 자, 애플 관련해서 또한 보도되기를 다음 아이폰 15에 대한 프로 모델은요, 가격을 상향 조정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하량, 따라서 생산량도 맞추고 또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요, 이제 애플이 기대하기로는 내년부터는 시장이 괜찮을 것이다, 회복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한다는 거죠. 따라서
따라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기사처럼요, 어떻게 보면 이번 리세션은 굉장히 짧고 얕을 가능성이 있다. 애플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뉴스는요, 비단 애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 굉장히 커다란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협력업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애플은 굉장히 많은 기업과 연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드는 기업은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TSMC가 있잖아요. 따라서 애플이 얼마나 많은 아이폰을 판매하느냐,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 TSMC의 매출과도 직견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반도체 기업이 애플과 연계가 돼 있잖아요. 이 애플이 사용하는 5G 모뎀이라든지 와이파이 모뎀, 이런 거는 다 지금 퀄컴이라든지 브로드컴에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업들의 매출과도 연결이 돼 있고요. 최근에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ST 마이크로라는 기업이 있잖아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애플폰에 들어가는 심카드를 만듭니다. 따라서 이렇게 연계되어 있는 모든 기업들이 모두 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긍정적인 뉴스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로 넘어갑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늘 어닝 발표 예정에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웨드 부시는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준비되어 있다. 자, 회계 분기로 4분기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화요일날 발표 예정에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웨드부시 시큐리티는 지금 믿기로 테크 자이언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골든 원투 펀치를 날릴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굉장히 강력한 두 방의 펀치를 준비해 놨다는 거죠. 하나는 클라우드고 또 하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애널리스트 이름은 댄 아이브즈고요. 자, 댄 아이브즈가 아웃퍼폼 레이팅, 따라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 목표 주가는 375를 주고 있습니다. 375면요, 지금 현재 주가에서 한 8%에서 9% 정도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전반적인 목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상황입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는 평균적으로 377.87이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에서 9%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게 지금 평균적인 전망이고요. 가장 높은 전망치를 보시면 무려 450까지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목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로스레이 성장률이죠. 애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비즈니스인 애저의 성장률이요, 지금 가장 중요한 넘버라고 댄 아이브즈가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월가에서는요, 의외로 굉장히 커다란 빚을 예상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엄청난 결과를 발표할 거라 이렇게 지금 예상하는 전문가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댄 아이브즈가 보기에는요, 서프라이즈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문가들이 지금 예상하는 수치는 애저가 작년 대비 26% 정도 성장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반대로 아이브즈가 보기에는 애저의 성장률이 28% 혹은 29%를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필드를 좀 체크해봤다. 현장을 체크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예상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댄 아이브즈가 또한 얘기하기를 애저가요, 아마존 AWS의 비즈니스를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시장 점유율도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챗GPT와의 협업을 통해서 지금 AI 쪽에 강력한 그런 선두주자가 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AI와 함께 패키지를 구성해서 클라우드를 판매하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뺏어오고 있는 것이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자, 2024년까지 바라볼 때, 따라서 다음 분기부터는 이제 회계년도 2024년이 시작되는데요. 아이브즈가 예상하기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해서 엄청난 자금을 사용할 것이다. 투자를 진행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골드러시 오퍼튜니티가 나타나고 있다. 골드러시라는 것은 예전에 미국의 서부 지역에 이제 군강을 채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인공지능의 열기가 뛰어나다, 엄청나게 높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골드러시와 비교될 수 있는 인공지능 러시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률은요, 몇 년 동안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구체적인 수치로 전망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의 과거 10년 성장을 이끌었던 것은 바로 애저, 클라우드 비즈니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 10년 동안 클라우드가 벌어들인 돈을 $100로 가정한다면 앞으로 다가오는 3년에서 4년은 아마 $35에서 $40 정도의 추가적인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얘기는요, 지금 클라우드의 기회보다 오히려 인공지능의 기회가 더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는 거죠.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은요,
계속해서 가속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클라우드도 건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고요. 이제 시작하는 인공지능에서 추가적인 매출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원투 펀치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뉴스는 온세미컨덕터 관련된 아주 짧은 기사입니다. 어제 온세미의 주가가 1% 넘게 떨어졌는데요. 그 이유가 로젠블랏이라는 투자기관에서 다운그레이드 했기 때문이다. 평가를 이제 절하했다는 거죠.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인베스트먼트 펌 투자기관인 로젠블랏 세큐리티가 이번에 세미컨덕터 기업, 반도체 기업인 온세미의 투자 평가를 다운그레이드 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좀 자세히 설명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냥 짧게 한 줄이 나왔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토모티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걱정이 된다. 오토모티브는 이제 자동차 산업을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아주 짧게라도 리세션이 찾아온다면 아무래도 필수 소비재가 아닌 자동차는요,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위기가 났는데 굳이 이제 자동차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온 세미컨덕터가 지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굉장히 좀 자동차 부분에서 많은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SiC라고 부르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자동차 산업이 침체한다면 온 세미컨덕터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애널리스트 이름은 케빈 카시디입니다. 자, 이분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봤는데요. 케빈 카시디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8,528명 중에 무려 31위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석세스 레이트를 보시면 66%입니다.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그 중에 적어도 7개 가까이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수익률은 23.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케빈 캐시디가 추천하고 있는 주식의 이름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온 세미컨덕터는 지금 홀드로 바뀌었죠. 자, 반면 바이를 받고 있는 종목이 여러 개 있는데요. 첫 번째는 스마트 글로벌 홀딩즈, 나비타스도 역시 바이를 받고 있고요. 암바렐라 바이,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시면 스카이웍스 솔루션, 시납틱스도 바이를 받고 있고요. 퀄컴도 바이, 마지막으로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바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온 세미컨덕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지난 1년 동안 지속적으로 바이 레이팅을 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매수해라, 매수해라 이렇게 알려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최근 들어서 이제 홀드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번에 케빈 캐시디의 이 전망이 정말로 맞아떨어질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목표 주가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95달러로 낮췄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주가가 97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온 세미컨덕터는요, 컨퍼런스 콜, 어닝 콜을 이번에 7월 31일 날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결과를 어떻게 발표하는지, 그리고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가이던스를 어떻게 제시하는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스포티파이 관련된 뉴스고요.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어제 4.65%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기사의 제목에 적혀 있듯이 미국 쪽에서 프리미엄 멤버십의 가격을 상승시켰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진 점이 굉장히 독특했다, 좀 이상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한번 읽어보시죠. 스포티파이의 주가가 지워버렸다. 프리마켓 게인이니까요. 증시가 오픈하기 전에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지워버리고 오히려 장 마감될 때는 5% 가까이 폭락을 해버렸다. 이렇게 지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상한 점은 이번에 스트리밍, 뮤직 스트리밍 기업인 스포티파이가요, 그들의 프리미엄 멤버십 가격을 올린다, 이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따라서 원래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게 되면 이 매출이 자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가에는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해 볼 수가 있었는데 오히려 주가가 떨어졌다는 점이 굉장히 독특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면요, 미국 쪽에서 프리미엄 그 구독 모델의 멤버십 가격을요 10.99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원래 9.99였기 때문에 1달러 올린 거죠. 자, 그리고 나머지도 다 같이 1달러씩 올렸습니다. 프리미엄 두오, 2명이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패밀리, 그리고 또 하나 스튜던트 플랜이 있는데요. 각각 1달러씩 올리면서 14.99, 16.99, 그리고
5.99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참고로요. 애플 뮤직 같은 경우는 10.99 그리고 아마존 뮤직 언리미티드 같은 경우는 8.99달러가 부과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가격으로 이번에 조금 올렸을 뿐이다. 원래는 이제 스포티파이가 더 쌌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볼 때는요. 오히려 가격을 너무 조금 올린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올릴 만한 자격이 있는 것이 바로 스포티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왜냐면 지금 현재 뮤직 스트리밍 마켓의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요. 스포티파이가 단연 1위죠. 30.5%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고요. 애플 뮤직이 2위인데 13.7%, 텐센트가 13.4%, 아마존은 13.3%, 그리고 이제 유튜브 뮤직이 8.9% 정도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시장의 독보적인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스포티파이가 가격을 이번에 올려서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1달러밖에 올리지 않은 게 오히려 주가에는 방해가 됐다. 주가의 하락을 도모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스포티파이는 또한 얘기하기를 다른 나라에서도 가격을 상향 조정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스웨덴, 이탈리아, UK 그리고 이제 나머지 국가들도 가격을 올릴 계획에 있다라고 이번에 넌짓이 알려줬더라고 합니다. 자, 지금 현재 스포티파이는 전 세계에서 2억 명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7월 25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주은 채널은요,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꾸려나가는 우리들의 커뮤니티입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조금 아쉬운 부분 아니면 미주은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조언의 말씀이 있으신 분들은요, 편하게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비록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하나하나 댓글에 답을 해드리진 못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읽고 있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umb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